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휴일의 사건 사고를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역무원이 역사를 순찰하다 승강장 의자 아래에서 타이머와 액체 등이 연결된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체가 30여 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고 경찰 특공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장난감으로 실문되었으나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대테바르 처리반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안전 우선을 위해서 우리 역은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확인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는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도구로 쓰는 소금물 연료전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뒤 거의 2시간 만에 도시철도 운행이 정상화되면서 시민들은 무더위 속에 교통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부산대와 경남도청 등 전국 100여 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협박이 접수되는 등 잇따른 테러 신고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는 부산 부전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집기류 등이 타 소방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밀양의 사과 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크게 떨어져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과뿐만 아니라 마늘과 양파, 단감 등 올해 주요 농작물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경남 밀양 산대면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나무 한 그루에 150개 정도의 사과가 열려야 하지만 올해는 20-30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꽃눈들이 전부 잇눈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사과가 또 올라갈지 없거든요. 내년에 또 꽃을 피워도 또 기온이 떨어지면 또 여기 또 사과열이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과 꽃 수정 시기인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비가 자주 내리는 등의 이상 기후로 열매가 됐어야 할 꽃들이 까맣게 말라버렸습니다. 농가들이 얼음 있는 게 전년도에 또 실은 걷고 올해 또 실은 걷고 빈대해가지고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얼어지니까 그 어려움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잇따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과뿐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 단감 농가에 큰 피해를 준 탄저병도 지난달 창원 북면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평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생육장애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얼음골 사과 영농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작황 부진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비싸진 채소류와 과일값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 연말 2030년 엑스포 유치에 꿈이 꺾인 뒤 부산에서 엑스포는 금기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부산시의 최대 고민은 바로 엑스포 재도전 여부인데요. 이 소식을 표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현지실사 기간을 정점으로 2030 엑스포 유치 열기가 부산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역전을 기대했던 투표에서 1차에 허무하게 패하면서 엑스포는 꺼내기조차 꺼리는 단어가 됐습니다. 깊이 묻어둔 엑스포를 반년 만에 다시 꺼낸 건 아픈 상처를 딛고 재도전을 통해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엑스포 재도전을 위한 첫걸음은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119대 29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그 미국에 계신 방송인 뉴요크 부산은 좀 포기했냐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아니요, 뭐 포기는 안 했다고. 근데 리야드 홍보 영상을 많이 보고 홍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부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 활동의 성과가 없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팽팽했습니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 높아진 부산의 국제 브랜드는 관광과 투자 등 직접적인 성장으로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매년 2천억, 3천억을 못 벗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조 원 투자 유치를 했고요. 작년에 4조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6조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들어오지 않은 도시에는 투자 안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을 멈추기 위해 재도전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도전을 하자라는 결론이 난 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35년도를 목표로 한다면은 거의 지금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다음 달까지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재도전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높아진 부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계속 높여가자는 희망과 지난해 사우디에 맛본 과열 경쟁에 따른 우려가 교차하면서 엑스포 재도전에 대한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푸승규입니다. 오늘 창원 용원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에서 사단법인 경남지역발전협의회 창립회장이었던 고 최위승 무학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고 최위승 명예회장 사망 2주기를 맞아 지역 기업과 대학, 금융계 등 경남지역발전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려 고인을 기렸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낮 동안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어 날이 습하기까지 한데요. 이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경남 곳곳으로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고 내륙은 우박까지 함께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부산은 29도 보이겠고 내륙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진주와 의령이 32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 창원이 3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 부산은 29도, 양산은 33도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물결이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햇볕과 함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